오늘은 우리 김성희 교수님 모시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17년 5월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 이걸 딱 선언했습니다. 대선 기간 때부터 이미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당선되자마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갔죠.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 모든 카메라와 마이크가 대통령을 향하고 있을 때 이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뭐 이게 뭐 쇼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금에 있어서 비판하는 사람도 많은데 쇼라도 저는 이런 쇼는 해도 된다고 봅니다. 좋은 쇼. 좋은 쇼입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워낙 심각하죠. 뭐 정부 통계로 750만 명이라고 하는데 임시 일용직인데 정규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100만 명을 더해야 되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가 140만 명 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세 자영업자들은 사실은 비정규직의 잠재적인 그 통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숫자까지 합하면 2천만 노동자 중에 1,300만 명, 1,500만 명 정도가 불안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절반 이상이 아니 우리만 봐도 예.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만 봐도 지금 제 꿈은 근로계약서라는 걸 한번 써보는 뭔가 사업시에 출근도 해보고 싶고 충분히 메시지를 줄 만한 배경은 갖추고 있었다. 그만큼 위태로운 경제 지표가 사전에 존재했다라고 생각해요. 최종적으로 지난 6월 22일이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지금 논란이 끊이지 않아요. 반대가 거세더라고요. 정규직 전환 1호 사업장이면서 보안 검색 요원은 청원 경찰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함에 있어서 청원 경찰 제도는 적절한 활용 방안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 여론을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저거죠.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제 멈춰달라, 그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단 하루 만에 20만을 초과 달성했고 그 단톡방에 어떤 한 사람이 올린 알바다가 알바다가 연봉 5천 받게 됐다. 그게 아마 가장 크게 좀 불을 지핀 꼴이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사실관계가 많이 틀리죠. 특수경비에 속하는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2017년 5월 시점에 평균 근속이 10년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었고요. 연봉은 5천만 원이 아니라 평균 3,500 정도 됩니다. 정규직 초봉이 4,300이 넘습니다. 근속이 쌓일수록 더 그 격차는 커진다. 이런 거라서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별도의 임금 체계를 가지고 별도의 업무를 계속하는 거죠. 지금 이런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게 이제 취업 카페에서 취업 준비생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정규직들이 이렇게 직고용이 되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우리가 오히려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펜을 부러뜨린 사진을 올리고 해시태그를 올리고 로또 취업하는데 공부를 그만두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펜을 꺾었다라는 건 되게 상징적인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5.18 때 보면 그 제대로 보도를 못 해가지고 전남일보 기자들이 펜을 꺾겠다. 막 이런 어떤 공익적인 목표에 결의에 찬 강자에 저항하는. 그렇죠. 내가 너무 노력을 했는데 좀 억울하다. 이해를 해요. 근데 로또 취업이라고 이거 함부로 말하면 진짜 안 되거든요. 자신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마치 무슨 특혜라도 얻은 것처럼 인생 대충 살아가지고도 돈 버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한다. 저 진짜 지옥 같아. 요 말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란 게 있는데 그 과정을 따르기 위해서
이 취준생들은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시험이라고 하는 그게 있는 거고 그 과정이 있는 거고 지금 정규직이 된 사람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정규직이 된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아닌데 왜 시험 준비하고 이렇게 한 것만 노력이고 열심히 비정규직으로 일을 한 건 노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수납 업무는 어차피 자회사로 이관이 되고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게 도로공사 입장이고요. 이게 수풀로 우거져 있잖아요. 요런 데 청소해요. 쓰레기 줍고. 저희 댓글 보면 가장 많았던 얘기가 이제 도로공사 정규직도 그랬지만 시험 보고 와라. 불공정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고 시험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과의 동등한 어떤 걸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있는 수납 업무를 직접 고용하라는 거였는데 그거 자체가 안 된다는 게 참 슬펐고요. 이렇게 노하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 계속해서 이 회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지금 계속 강요하고 있는 거잖아요. 불공정한 거래를 계속해서 우월적 지위에서 유지시키려는 거죠. 아니 정규직 되신 분들은 노력 한번 말씀해 주셔야지. 얼마나 노력하셨나. 저요? 저도 뭐 KBS 들어오기 전에는 4년간 비정규직으로 전전했었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프리랜서, 뭐 비정규직, 계약직 노력을 많이 했죠.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하게 살았죠. 저는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 노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집에서.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면 나중에 어떤 사람, 이게 뭐 노력하지 않으면 또 어떤 사람, 이런 걸 자꾸 구분을 짓기 때문에 노력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도덕적인 어떤 의미를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기로 서로 합의를 했는데 노력을 시험을 치른 사람은 올바르게 산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아주 편의를 추구한 사람에 불과하다. 너무 논의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게 조선시대 때 과거 보는 거하고 비슷해요. 과거 시험 합격 급제해야지 관료가 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지금.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펜대를 잡기 위한 그런 준비만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 봉건적 사고죠. 산업공상의 발상인 거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갈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공공 부문에 5% 정도 있는 거고요. 다음에 대기업까지 포함해도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회가 돼야 되느냐? 그렇죠. 각종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대부분 뭐 경비, 청소 이런 분들이 대부분의 그런 분들이 비정규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찾지 않잖아요. 지금 시험 치는 분들이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1,400명 정규직에 10,000명이 비정규직인데 10,000명 중에 대다수 8,000명은 자회사로 갔고요. 그중에 일부를 직접 고용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건데 이 직접 고용 일자리는 취준생이 가려고 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다음에 정규직하고 다른 일자리죠. 현업 일자리고 이제 앞으로 뽑을 때는 사실 이 업무, 보안 검색 업무나 이런 업무에 지원할 가능성은 앞으로는 있죠. 그 길은 열려 있다. 오히려 정규직 일자리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 시험 자체도 공정한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채용비리 얼마나 많이 터져. 시험 치는데 2018년도에 대구은행 채용비리 취재할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에 있는 청년들 왜 분노하지 않는가? 대구은행의 채용비리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분노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놀랬고 정규직 채용비리 문제도 많은데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죠. 신인처 꼽아놓고 나중에 정규직으로 바뀌었어. 그런 사례들이 또 존재하거든요. 굉장히 구조적이고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아주 큰 걸로 또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저는 이제 고용을 하는 입장이니까 뭐
이력서 같은 거 보면 뭐 이런 자격증 저런 자격증 쭉 있어요. 시켜보면 하나도 못해. 처음부터 다시 다 가르쳐야 돼요. 엑셀 단축 일로 와봐 이래서 다시 다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이게 시험의 폐해인 것 같은데 시험이 가장 객관적인 제도라고 해서 시험을 끌어들였는데 점점 시험이 더 어려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직무 능력이랑 상관없이 불필요하고 정말 지저분한 문제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이상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처럼 팔찌선다는 거 아세요? 공무원 구급 공무원 시험 팔찌선다? 팔찌선다요. 아니 구급 공무원 시험이 100분에 100문제 푸는 시험이잖아요. 100분에 100문제 풀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노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시험이라는 게 과연 공정하냐 이 논의가 아니라 어쨌든 문제가 나오고 답이 있으면 그걸 맞추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게 공정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옛날 공무원 시험 취재할 때 정말 저런 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한 호흡으로 몇 문제를 밀고 나가야 되나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디테일한 스킬을 알려줄 학원까지 있어요? 다 있죠. 한호흡으로 한호흡으로 점수사인가요? 어쨌든 돈을 내게 되면 굉장히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스킬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돈을 쓸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격차가 생긴다는 거네요. 이 현실을 좀 비판하는 오늘 노래로 선곡 좀 해주시죠. 오늘 팟캐스트처럼 뭔가 이야기가 토론이 활성화돼야 또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런 세상이 아마도 토론과 대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10cm의 아마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쩌다가 날이 밝아도 달라질 게 없다는 진실은 여전하고 이 작은 방에 혼자 있는다 해도 매일매일 버티다 보면 나에게도 돌아오려나 아마도 오늘 이렇게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언제부터 정규직 비정규직을 나눠서 이렇게 갈등을 겪게 된 겁니까 우리 사회가? 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노무 관리만 하고 있다가 맨날 사람 억압적으로 관리만 하다가 체계적으로 인사 관리를 시작한 93년대부터쯤입니다. 그러면서 구별을 하기 시작했죠. 고용 형태를. 핵심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뽑고 나머지는 아웃소싱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라는 관리 관행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비정규직 차별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던 것이 이제 IMF 프로그램으로 노동위원회를 강요받으면서 한꺼번에 비정규직 비율이 10% 급증하고 신분적 차이처럼 이렇게 구별을 하는 유형이 더 강화됐죠. 제가 쓴 전설의 책 우리는 차별의 천사에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왔는데 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하세요. 내 머리에 좀 더 임팩트를 살려서 할까요? 아니 제 그 책이 나온 게 있는데 98년 2월 달에 군대를 갔는데 98년 6월 달에 첫 휴가를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서울역 4호선 그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에 딱 들어서는데 정말 노숙자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의 노숙자가 아침 7시, 8시인가 있는 거예요. 딱 그 보는 순간에 4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났다. 이걸 제가 그때 21살 때 느낀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그러니까 광경이었어요? 노숙자가 있겠죠. 뭐 한두 명 이게 아니라 그냥 정말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이후에 한국 사회 판도가 완전히 변해버렸죠. 한국 정부와 IMF는 한국 경제 회생에 필요한 태초의 세상은 원청과 하청이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다. 이게 이때부터 생각이 좀
견고하게 굳어진 거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들어오면서 이걸 극복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시도는 있었죠. 그게 이제 비정규직을 2년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라라고 하는 법이 생겼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11개월만 일을 시켜요. 네, 11개월만 아니면 6개월만 쪼개기 계약으로 반복하는 그런 편법을 오히려 조장한 게 아니냐. 어느 제도더라도 그걸 운영하는 기반이 좋으면 좋게 활용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최악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렇게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이 횡행한 나라, 완성화되고 구조화된 나라에서는 좀 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아예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비정규직으로 뽑는 게 아니라 정규직 통로로 만들어라 하는 사유 제한 방식을 도입하는 게 필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비정규직 문화가 상당히 기형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록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지만 일할 때만큼은 우리 회사다 내일이다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계약직 5년 반 동안 7번을 해고됐어요. 거긴 해고가 엄청 쉬웠거든요. 그냥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러면 안 나와야 돼요. 회사가 어려우니까 너희들이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비정규직이라는 신문 때문에 너희가 먼저 희생을 해야 되지 않냐.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업체가 바뀌면은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 그 업체가 또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한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이제 이름을 바꾼다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된대요.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퇴직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걸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업체 이름을 계속 바꾸는 거죠. 사람 장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정규직은 다 샤워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만 샤워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샤워실을 안 만들어줍니다. 사실 대학에서 교수와 시간 강사의 어떤 차이는 대단히 크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이라는 어떤 직함, 코칭을 들을 때마다 학생들에게 처음에는 얘들아 난 교수님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심정이기도 했는데 옛날이랑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정규직이라는 둘레를 더 씌워서 사람이 또 능력이 없고 그 정도 임금을 받을 수준이다라는 식으로 또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이렇게 구분해 내므로써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또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주변적인 일, 중요하지 않은 일, 비핵심 업무 이러면서 이제 비정규직으로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노무직, 기술직, 현장직, 기능직, 생산직 이런 데 사실 뿌리 깊은 현업의 차별 의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 속에서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서드렛 일을 하는 사람까지 굳이 정규직으로 시켜줘야 돼?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사람 왜 정규직 뽑아야 돼? 그렇게 청소하는 사람 없으면 네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청소하는 사람 없으면 네가 청소하고 다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노동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난 것 같아서 되게 씁쓸했어요. 대학 가서 필요한 사무관리직의 일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현실에 유용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존재하는 건데 그런 일들이 존중받지 못하면 전체 노동이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제가 듣기로 다른 나라의 어떤 비정규직은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선호한다고 들었어요. 임금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시간당 임금에서 차별이 없어서 파트타임이 서구는 많은 편이고 우리나라의 특징은 정규직하고 똑같이 일하고 아니면 더 노동시간이 긴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절반 이하의 임금을 받는 이런 악성차별 구조라는 데 문제가 있죠.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고등학교 같은 데 강연을 가면 뭐 알겠는데 그러면 서울대학교 나온 아무개나
뭐 지방에 뭐 대학 나온 아무개나 돈을 뭐 똑같이 받으란 말입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이해를 해요. 이 상황을. 노동의 어떤 뭐 이렇게 생산성에 따라서 소득 수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격차가 어떤 식으로 제어하고 어떤 식으로 벌려놓고 어떤 식으로 좁히느냐는 사회 철학에 관해 다 개입을 해가지고 충분히 작동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느 사회나 불평등하지만 불평등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비정규를 많이 써서 효율적으로 운영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대가가 없는 게 아니죠. 사회적으로 치러야 되죠. 노동 양극화로 일을 해도 가난한 노동 빈곤계층이 늘어나는 걸로 그걸 감당하면 사회복지 비용이 늘어나는 거고요. 사회가 치르는 대가가 없는 게 아니라 훨씬 크다라는 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어떤 계급처럼 나뉘고 더욱더 공고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는 늘 하는 얘기 20년째 GRDP 꼴찌.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이 전혀 없으니까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다라고 나오고 당장 지금 대구에 현안이 하나 터졌거든요. 한국 게이츠. 한국 게이츠가 공장 가동 31년 만에 폐업을 선언했습니다. 당장 직원 147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고 50여 개 협력업체도 납품 중단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연쇄적이거든요. 이 업체가 도산해버리면 이 업체 또 하청 업체들도 같이 도산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면 더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거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문제. 특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금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 한국 게이츠가 시발점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대구시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하고 대책을 내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거라고 홍일학 부시장 가셨잖아요. 일하셔야죠. 이제 뭐 좀 성과를 내놓지 않겠습니까? 저는 비정규직은 예외적인 게 돼야 한다. 정규직이 일반적이어야죠, 우리 모두. 네, 그런 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컨센서스가 모두가 다 돌아가야 되는 걸로 가 있는 모두의 문제라고 인식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함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연대의식을 저는 어린 시절부터 좀 가르쳐줘야 이걸 굉장히 좀 강하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별로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차별을 학교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이제 그냥 공부만 가르치는 데가 아니라 생활하는 곳이 됐잖아요. 급식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과 후 뭐 돌봄도 하고 이런 곳이 됐는데 그 새롭게 늘어나는 일자리는 다 비정규직으로 채운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미래 전망이 나오겠습니까? 미래 세대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 사실 거기서부터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책 찾기 어렵다. 하나의 최선책은 없다고 봅니다. 사회주의도 필요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필요하고 지금 업무의 성격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임금으로 바뀌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모든 방식이 총동원돼야 된다. 그리고 학교부터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고화된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이 우리 사회의 기형적인 이 비정규직 제도가 좀 빨리 개선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우리 팟캐스트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UFO 선곡해 주세요. 오늘 마지막 곡은 특별히 팝송을 준비해봤습니다. 처음 아니에요? 콜드플레이의 Evergrow라는 노래를 준비해봤는데요. 힘들 땐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노동 현장이 되길 또 노동하는 모두가 영원히 빛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They say people come, say people go. This particular diamond is extra special, but when I